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최근 3, 4일간 주가가 냉탕과 온탕을 넘어들면서 특히 개인 투자가들, 초보 투자가들 입장에서 본다면 많이 헷갈려하는 장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장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마치 그 짜여진 각본처럼 대단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핵심은 시장 주도주가 예전처럼 단방향이 아니라 성장주와 경기 민감주, 유틸리티, 특히 코스닥 간의 선순환적인 어떤 순환매가 돌면서 지수를 방어해주고 지수를 계속해서 끌어올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 성장 주도주죠. 삼성전자가 지난 1월 11일 거래량이 9천만 주가 터졌기 때문에 당분간 조정이 불가피해 보이고요. 제가 대략적으로 한 2월 중순 정도 전후까지는 어떤 그 혼조 국면이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상대적으로 코스닥 쪽으로 이제 매기가 돌면서 역시 그 한 2월 중순 정도, 길게는 2월 말 정도까지는 코스닥 시장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그 네페스를 준비해 봤는데, 전에도 우리가 그 네페스에 대해서 용을 꿈꾼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그 냉정하게 보게 되면은 그렇다고 실패는 아니지만 작년 한 해 동안은 별로 재미가 없었죠. 작년 12월 들어서야 이제 드디어 역사의 고점을 이제 돌파하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이제 그 4만 원대 후반까지 갔는데요. 이번에 다시 또 2차 랠리가 전개가 된다면 10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페스의 그 패키징 기술 같은 경우는요, 결국은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의 성장성과 그 상승의 기회를 함께 하기 때문에 10만 원 정도라면 충분히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그 세 가지 논리를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위에가 이제 코스피가 되겠고요. 아래가 이제 코스닥 종합이고요. 자, 9월 초서부터 지금 그 기간은 동일합니다. 기간은 제가 하루 차이도 없이 오차 없이 동일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거래소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10월 말 정도서부터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데, 지금 이제 상승 구간을 A하고 이제 B 구간으로 놨어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A 구간, 그리고 코스닥 그 A-라고 제가 이거 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 A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B도 사실 다시를 붙였어야 되는데, 여하튼 간에 A 구간에서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길게 보면은, 사실 그 코로나 저점서부터 본다면은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좀 많이 올랐죠. 왜냐면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우리 증시 경원에도 보면은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고 그러죠. 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락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막연하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도 좀 궤변일 수 있겠지만, 여하튼 간에 주가라는 게 또 기업도 그렇고 결국 망하지만 않으면, 소멸되지만 않으면요, 그 하락이라는 것은 상승 파동의 에너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또 상승이라는 것은 또 하락 파동의 에너지원이에요. 그게 이제 그런 어떤 상관관계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제 A 구간에서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많이 올랐습니다. 월등하게 많이 올랐죠. 그래서 B 구간 상승에서는 당연히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2차 전지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사실 지금 오버슈팅이 나왔죠. 삼성전자가 거의 1월 10일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 가까이 급등했고, 거래상투가 제가 당초에는 거래상투가 한 7천만 주가 넘어가면 일부 매도할 것이라고 저희 회원분들께도 말씀드렸고, 또 제가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난 것 같은데 9천만 주나 터졌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2천만 주가 더 터졌던 거죠. 원래 당초에는 제가 한 6천만 주 정도를 제시했는데, 지금 시장의 어떤 그 볼륨을 봐서는 한 6천만 주 정도는 더 넘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었는데, 제 예상을 좀 더 뛰어넘었죠. 하여튼 9천만 주가 터지면서, 이러면은 사실 그 조정이 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실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단기 관점의 투자자라면 삼성전자 기준으로 전고점 돌파를 기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전고점 그 정도 부분에서 좀 매도했다가 또 빠지면 재미있어 하는 거. 가장 편한 것은 이제 끌고 가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1월 11일 날 30%를 매도했습니다. 매도한 부분을 재미있어 하라 그러고, 또 장이 두려운 분이라면 현금 확보도 굉장히 좋고요. 아니면 또 카카오라든가 새롭게 부각되는, 이제 갓 역사의 고점을 돌파하는 새로운 주도주 쪽으로 좀 방향을 틀어라, 그런 식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여하튼 간에 이제 핵심은 A 구간에서는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세 논리상 이건 이제 자연의 법칙이죠. B 시점, B 구간에서는 당연히 또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요번에 이제 향후 파동은 이제 C 구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C 구간에서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제,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시장에서 이제 잘 표현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주가가
뭐 귀신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사실 이거는 거의 뭐 100% 도박에 가까운 거죠. 어떤 일정한 메커니즘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뭐 복잡계다 혹은 그 예측 불가능한 영이다로 얘기하는데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어떤 그 정교한 어떤 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찾아내는 것이 또 저희 역할이고 또 투자자들의 또 역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0만 원 상승 논리 첫 번째는 그 2019년도 네페스가 많이 올랐습니다. 주가가. 나중에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2020년은 장기 박스권에 갇혔죠. 거의 뭐 한 1년 가까이 박스권에 이제 갇힌 모습인데 그 박스권 과정이 어땠느냐를 이제 지켜보자는 거죠. 2019년도 영업이익이 800억이었거든요. 사상 거의 최고였습니다. 800억이었으니까 주가가 당연히 올랐는데 2020년이죠. 작년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대략 한 뭐 예상치죠. 아직까지 뭐 결산이 안 끝났으니까 20억 정도, 20억 정도. 800억짜리가 20억 되면 주가가 뭐 폭락 정도는 아니더라도 뭐 추세를 완전히 이탈을 해야지 정상인데 제가 이제 네페스를 좋게 평가하는 건 뭐냐면 지금 시장의 구도가 지금 시장이 요구하는 가치는 철저하게 성장성이었어요. 성장성 하면 최고죠.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비메모리에 약하죠. 파운드에 약하고 사실 메모리에 디램이 특화가 돼 있죠.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가. 그런데 이 디램 같은 경우는요, 소품종 대량 생산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이기 때문에 패키징 기술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패키징 기술이 굉장히 좀 낙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비메모리죠. 이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다품종 소량 방식입니다. 다품종.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패키징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한때 애플의 A칩 같은 경우도 사실 삼성전자에서 맡아서 생산을 해줬는데요. 이게 이제 대만의 TSMC로 넘어갔는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대만은 사실 패키징 기업들이 굉장히 세계적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팬아웃 기술이에요. 팬아웃 기술. 제가 팬아웃 기술에 대해서도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죠. 쉽게 얘기하면 입출력 단자 배선을 이제 팬인은 이제 안에 있는데 예, 팬아웃 기술, 팬아웃은 입출력 단자 배선을 바깥으로 빼내는 기술이요. 그러니까 빼내는 것만큼 이제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만큼 이제 칩 패키지 두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미세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이제 반도체 기술이 워낙 이제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많은 투자를 하더라도 사실 미세화는 가성비가 안 나와요. 그런데 패키징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블루오션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상대적으로 대만이라든가 글로벌 대비해서 낙후된 패키징 기술을 네페스가 갖고 있다는 거죠. 팬아웃 WLP 기술이 이제 사실 대만의 TSMC가 핵심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네페스도 갖고 있고 팬아웃 WLP가 아니라 PLP죠. 패널 레벨 패키징입니다. 웨이퍼라는 것은 이제 둥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패널이라는 것은 이제 사각형이기 때문에 가성비, 짜투리가 안 나오는 거죠. 가성비가 뭐 훨씬 나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팬아웃 죄송합니다. PLP 기술이죠. 패널 레벨 패키징 기술은 세계 최초로 네페스가 개발한 거예요. 삼성전자도 PLP 기술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대만, 미국도 갖고 있어요. 대만에 보면 이제 제가 이제 까먹었는데 ASE라는 기업이 있어요. ASE 기업도 갖고 있어요. ASE죠. 대만의 ASE가 패키징 관련해서는 세계 1위 기업이에요. 미국에 보면 또 엠코라는 게 있습니다. 세계 2위거든요. 그런데 PLP 기술 관련해서는 네페스가 훨씬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크기가 또 네페스가 가장 크다는 또 얘기가 있고요. 여하튼 간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첫 번째 제가 이제 네페스 주도주 논리 그리고 네페스 10만원 논리 뭐냐면 작년에 영업이익이 2019년도 800억에서 20억 대폭적인 어떤 급락에도 불구하고 이런 추세 기조를 유지를 해줬다는 것은 저는 대단한 거죠. 그만큼 개입된 세력의 힘의 크기가 굉장히 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번 장세에서 지금 이제 전체 장세에서 여실하게 느낀 게 뭐냐면 지금은 유동성이 있는 장세죠. 지금 여러분들 어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런 게 물론 이제 그걸 근거로 하지만 그거보다는 사실 수급이 우선이죠. 수급과 심리가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실히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네페스에 개입된 세력의 힘이 크기가 뭔지 몰라도 선도 세력들은 내용을 알겠죠. 거기에 의해서 이제 베팅했을 텐데 개입된 세력의 힘이 크기가 대단한 거죠. 영업이익이 800억짜리가 20억 대폭락에도 불구하고 폭락이라는 표현보다는 대폭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추세를 유지해줬다는 것은 엄청난 어떤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제가 좀 전에 지인하고 제가 오랜 버타고 그 친구들이 주식을 좀 많이 하는데요. 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주식은
사실 그 직관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직관에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요소들이 이제 뭐 경험이라든가 재능,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데 그런 요소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이 내용을 들으시면 또 어떤 분들께서는 다소 좀 그 의아하다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뭐 그 정도 갖고 뭐 이렇게 뭐 두 번째 10만 원 논리가 될 수 있느냐 그 정도로 말씀드리는데 저는 사실 그런 지표들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주가를 분석할 때는 뭐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뭐 포트폴리오, 뭐 다양한 형태가 있을 텐데 저는 그 차트 분석 중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봉 차트부터 시작해서 이동 평균선, 거래량, 기타 이제 보조 지표, 인디게이터들이 뭐 수천, 수만 개가 될 텐데요. 거래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래량은 동행을 하거나 혹은 선행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요. 다른 모든 건 속이더라도 거래량은 절대 속일 수 없다는 것이죠. 주가 관리의 연장선상에서 거래 바닥은 매도 세력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일단 그 네페스가 지난번에 이제 장대 양봉을 세우면서 거래가 거의 뭐 사상 최대예요. 일일 거래량으로 1000만 주가 넘었으니까. 그리고 한 14일 정도 옆으로 횡보 조정을 보이는데요. 세력 입장에서는 주가를 띄우는 단계가 있고, 띄우는 단계가 있고, 주가를 이제 물량을 소화해주는, 쏟아진 물량을 받아주는, 뭐 주가를 관리해주는 단계가 있는데요. 주가 일단 한번 띄워놓고 난 다음에 좀 쉬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쉬는 동안에는 쏟아지는 물량을 받아줘야 돼요. 100의 물량이 쏟아지면 100만큼을 사줘야지 안 빠지는 거죠. 옆으로 세워놓으려면. 또 80이 쏟아지면 80만큼 사줘야 되겠죠. 만약에 100만큼 사주면은 한 20%가 올라가는 거고, 60만큼만 사주면 또 20이 빠지는 거죠. 초보 투자가분들 이해가 잘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여하튼 간에 쏟아지는 물량을 이제 받아만 주는 영역인데, 어느 때 보니까 쏟아진 물량을 다 사주려고 그러는데 얼마 안 쏟아져요. 거래 바닥이죠. 거래량이 안 쏟아지는 것은 기존의 어떤 매도세의 상당 부분이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1월 19일이죠. 1월 19일 날 거래 바닥이 나왔어요. 거래 바닥은 매도세의 소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거래 바닥과 거래 상투만 알고 투자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우리가 9천만 주 터졌을 때 매도를 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회원분들한테도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주식을 매수하는 게 힘든 거예요. 매수가 매도보다 한 100배, 1000배 정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매도는 주식을 매수를 잘하잖아요. 그럼 매도는 의외로 굉장히 편해요. 의외로. 왜? 많이 올라가다가 거래 터진다. 근데 거래 터질 때 팔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 흥분하거든요. 더 사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최소한 그럴 때 사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논리는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게 되면 돌파 프리미엄이 작용됩니다. 이것도 수급적인 그런 상황하고 이제 같은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주가가 역사적 고점이라는 것은 이제 상장일의 최고점을 의미하는 거죠. 주가가 못 오르는, 거꾸로 이제 못 오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대기 매물, 본전 매물, 혹은 이제 가격 저항에 따른 심리 매물 때문에 못 간다고 보는데요.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손해보고 판 사람도 하나도 없는 거죠. 말 그대로 뭐 경계 매물 정도 혹은 뭐 이익 실현 매물이죠. 이식 매물 그 정도만 추려되는 것이 불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역사의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돌파에 따른 프리미엄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린 게 얘기가 있죠. 관성이 더 강화되고 그 다음에 관성에 의해서 관성이 지배하는 가운데 가수요가 발생돼. 가수요가 버블이 본격적으로 개입된다고 보는 거죠. 자, 1차적으로 이제 그 강력한 프레토 지선이죠. 예전에 2016년, 11년도의 고점을 지난번에 2019년도 조정받을 때 그 지점을 안 깨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프레토 지지선을 이제 과거의 저항선이 돌파하고 난 다음에 지지 역할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프레토 지지선이라고 하는데 주가가 프레토 지지선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역시 개입된 세력, 그 어떤 그 주가, 네페스 전반의 수급 체계를 의미하는 거죠. 개입된 어떤 수급체의 힘이 대단히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실전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그런 어떤 기법이라고 할까요? 뭐 그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에 삼성전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자, 여하튼 간에 이제 보통주 기준으로 지난 1월 11일 날 9천만 주 거래 상투가 터졌습니다. 사상, 단일 거래량 사상 최대입니다. 장중 고점이 96,800원까지 올라갔었네요. 뭐 거의 한 10% 정도까지 상승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패턴 분석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다케다라는 사람이 있고, 다케사브로.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갑자기 이름 기억이 안 나네요. 에드워드 맥이 패턴 분석이었는데 뭐 맥락은 다 똑같아요. 일단 이중천정, 쌍봉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 저는 뭐 끌고 왔으면 하는 바람인데 단기적으로 좀 부담이 느끼는 분이라면 대략적으로 한 9만 한 4, 5천 정도에서는 한번 매도했다가 한번 재미있어하는 거. 그런데 그거보다는 물량을 뺏기면은 요번에 사실 그 거래가 9천만 원 터질 때 전량 매도한 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다시 또 올라가니까 발을 동동 구르는 거죠. 전체를 다 매도. 내가 만약에 1000주를 갖고 있는데 1000주를 다 9만 원대에서 9만 6천 원대 다 매도했다면요. 다시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불과 여러분들 어제 전만 하더라도 지금 금요일에 있어 지난주 금요일에 있어 월요일 날 거의 뭐 이틀 동안 투매가 나오는데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살 때는 어쩔 때는 그 예전에 그 선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그 얘기하면 또 필터링에서 걸릴 것 같은데 그런 심정으로 사지 않고서는 사는 게 이제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는 눌림목 조정이 들어오면 좀 물린다고 생각하고 지금 삼성전자가 없으면 굉장히 수혜가 될 거예요. 자, 여하튼간에 핵심은 그게 아니라 당분간 이제 96,000원이 이제 그 강한 저항선 역할을 하고 그 물량을 또 다시 96,000원대 물량을 소화하려면 최소한 한 달이 걸린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1월 11일 날 이제 거래 상태가 터졌으니까 단순 논리로 계산하면 2월 10일 정도가 되는데요. 그 정도보다는 뭐 한 2월 말 정도까지는 삼성전자는 소강을 보이고 또 삼성전자가 같이 올랐던 뭐 현대차라든가 뭐 하여튼 같이 올라갔던 주식들 있죠. 삼성전기라든가 혹은 삼성 SDI,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물량 소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많이 힘을 썼기 때문에 물량 소화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매기가 코스피에 쏠려있던 매기가 이제는 코스닥 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오늘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세죠. 근데 순환매가 도는 거예요. 그 내에서도. 그렇다면 뭐 내일이라든가 이럴 때는 오늘 뭐 일부 바이오 종목이 세는데 하여튼 IT 쪽 반도체, 그다음에 바이오, 기타 저희가 또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종목들, 뭐 플랫폼 기업들 이런 것 쪽으로 순환매가 지수 부담이 적은 코스닥 비중이 높고 지수 부담이 적은 그런 개별주 쪽이 개별주 장세가 하여튼 그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네페스 한번 보도록 하죠. 아까 뭐 우리가 일봉 차트 봤는데요. 그거는 제가 이제 오늘 거를 빼서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여하튼간에 거래량 지선 지난번에 거래량이 1000만 주가 터지고 좀 조정이 좀 들어올 줄 알았어요. 저희도 거래량 터지고 그 다음날 30%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뭐 43,000원, 4,000원 사이에서 이제 매도를 했는데 조정이 좀 제법 들어올 줄 알았어요. 뭐 4만원 혹은 4만원이 살짝 깨질 가능성에도 대비를 했는데 안 빠지고 옆으로 세워놓는 거죠. 그래서 뭐 회원분들 아시겠지만 오늘 저희가 장 시작 전에 그 네페스 오늘 그 적극 매수 관점이다라고 이제 또 내용을 보내드렸습니다. 자, 간략하게 저희 그 현대투자연구소 VIP 회원 모집 관련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입 금액은 뭐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1년 단위고요. 사실 저는 종목 수가 많은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종목이 많다는 거, 뭐 하여튼 10종목이 넘어가면은 자존감이 없는 거, 자존감이 없다는 건 실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종목은 5종목 이내로 줄이는 게 좋고요. 가급적이면 3종목이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 종목, 가장 베스트 종목이 한 50%, 그 다음에 두 종목에 뭐 25% 사는 게 좋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1년에 종목 한두 개만 제대로 잡으면 사실 1년 농사는 다 진다고 보거든요. 지금 제가 절대 잘난 건 아닙니다. 지금 수익을 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어떤 그 흐름이고 환경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자, 그 내용 자세하게 읽어보시고요. 입금을 하시고 제 그 휴대폰 번호로 본인 조남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내일이죠. 내일 그 장 시작 전에 제가 감사 말씀드리고 저희 같은 그 회원 저희 회원 가입 안내하고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그 회원 가입하시면 한 두세 종목 정도 핵심주, 지금 현재 시점으로 가장 유리한 것들이죠. 두세 종목 정도 이렇게 그 문자로 요약해서 보내드리거든요. 회사 개요라든가 특히 상승 논리를 굉장히 중시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거 중심으로 제가 보내드리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많이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설명으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